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이제 저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일일 일영상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미국은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의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과연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짤막하게 전달토록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게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PC라고 하죠. 이 물가지수인데 이 물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좀 상회했어요. 상회에 따라서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회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도 좀 빡 돌았을 거야. 저런 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물가를 잘 맞춰가지고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관세 가지고 지금 물가를 상승 일으키려고 하니 이건 금리 인하도 못하겠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파월 입장에서는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물가 낮춰가지고 안정적으로 연착륙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라고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싶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놔두질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똘끼 짓을 하고 있으니 답답할 겁니다. 어제 발표된 PC를 보니까 시장이 예상을 상회했어요. 특히 연준이 주시하는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 그리고 식품 가격을 제한 그런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PC는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2.8% 각각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의 예상치 0.3%, 2.7%를 모두 상회를 했다는 거죠. 전년 대비 2.8% 상승은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 같고 연준의 목표치인 2%도 크게 이제 상회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건 본격적인 관세 부과도 이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하다는 거죠.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은 4월 2일부터 발효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이 인플레이션하고 전쟁을 다시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연준의 관리들은 지난주 FOMC 회의에서 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유로 해가지고 2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된 PC라고 하죠. PC 2.8%. PC는 연준의 수정된 인플레이션 전망조차 너무 보수적일 수 있음을 이제 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관세 폭탄으로 향후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시장은 여전히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는데 그런데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래요. 새로운 PC 수치는 연준이 올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한다. 연준이 다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추가 인플레이션이 일시일 거라고 밝혔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났네 하면서 속으로 또 답답할 거라고. 계속 이거 오르면 안 되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뻘짓을 해버리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죠. 참 내가 봐도 참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미국 시민도 그렇고 여러 경제 수장들도 좀 갑갑할 겁니다. 그의 동료 중 일부는 그 영향이 더 지속이 돼서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날 거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거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했고 그러다 보니 파월 의장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상당히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다. 트럼프가 또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관세를 유예를 한다든지 유예보다 영원히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취소를 한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저 인간이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참고하실 것 같고요. 요즘 또 공매도가 이제 전면에 재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31일부터 하죠. 하루 만에 여러분 대차 거래가 3억 주가 쏟아졌어요. 3억 주. 야, 이 공매도가 좋은 의도로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자체가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야.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가지고 놀아. 오늘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 직전 영업일에 대차 거래된 주식이 약 3억 주로 나타났고 금태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차 거래 체결 주식 수가 2억 9,100만 주 정도 됩니다. 앞선 거래일에는 27일에 보니까 6,330만 주 정도, 26일 7,400만 주, 25일 6,600만 주 정도 됩니다. 하여튼 뭐 1억 주가 못 미쳤는데 이제 확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 전면 재개 1 영업일 전에 약 3억 주가 공매도 가능 물량으로 쌓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차 거래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한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거래입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은 대차 거래를 이용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은 싼 값에 대사 가지고 갚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차 거래 잔고가 공매도 예정 수량과 동일한 건 아닌데 통상 대차 거래는 공매도의 선행 지표로 이루어집니다. 대차 거래 일 잘 보야겠죠. 대차 거래 잔고 수주랑 금액은 모두 그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 수준을 회복한 상황인데 전날 기준 잔고 그 주수를 보니까 20억 4,361만 주,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23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20억 주를 넘어섰다. 금액은 66조 6,400억 정도 됩니다. 23년 12월 수준을 회복을 한 거죠. 전날 코스피 그 주식 종목 중 대차 거래 체결이 가장 많은 종목이 삼성중공업 421만 주, TA홀딩 308만 주, 삼성전자가 꽤 많네요. 그래도 삼성 하여튼 299만 주 맞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상당히 많습니다. 대차 거래 잔고 주수와 금액 모두 삼성전자가 1등이라고 하네요. 1등. 전날 기준 삼성전자 대차 거래 잔고 그 주수를 보니까 잔고 1억 1,317만 주, 금액으로 6조 8,131억이야. 대차 거래 잔고 주수가 1억 1,317만 주, 금액으로 6조 8,100억.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다소 이제 위축이 됐죠. 투자자 예탁금도 그렇고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모두 소폭으로 감소하더라. 최근에 55조 원대를 회복한 투자자 예탁금은 전날 54조 6,936억으로 떨어졌고 신용거래 융자 잔고 역시 한때 18조 원까지 늘었는데 같은 날 17조 8,423억 원으로 감소를 했다. 점점 줄어든다. 왜 그럴까? 봤더니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보면 알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는지.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한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